안녕하세요. 땅땅교실입니다. 재건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본인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딴 데 이사 가기도 싫고, 그다음 또 시행사가 제시하는 금액 들어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더니 어느 날 소장이 날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법무법인 세영의 이정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진 변호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장이 날아왔는데 이 소송은 뭡니까 도대체? 말씀하신 팔기 싫어가지고 예. 안 팔고 있고 금액 안 맞아가 예. 안 파는데 왜 소장을 날리는 거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네네. 통상적으로는 네네.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주택법에서 네.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려 하면은 그 사업 부진의 모든 집을 다 시행사에서 매수를 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로 이제 터파기를 하고 이제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일부 집이 한두 집이 난 끝까지 재건축 반대한다. 그러면 대다수가 아예 이제 아파트를 못 짓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주택법에서 이제 아주 이제 소수의 끝까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행사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을 이제 놔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도 소송 하시는 분은 아까 전에 가면 95%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거보다는 이제 네네. 통상 그 사업 이제 이 재건축 단계를 보면 네. 이제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네. 예, 그때까지 이제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 네네. 인데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이제 원래 요건이 이제 80% 이상을 그 사업권의 80% 이상을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이제 인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계약서만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그죠?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지금 80% 이상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네. 그 남은 이제 이게 아직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 매도 90 청구 소송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네요. 소송을 시행사 쪽에서 제기하는 거죠. 예, 시행사가 이제 토지 소유자 이제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네. 예,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론 제가 알밖에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소위 네. 아니면은 또 진짜 제가 이사 가기 싫고 저는 이 지역이 좋아가 네. 그냥 여기 있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그러면은 소송하면은 만약에 제가 손해 보는 건 아닙니까? 금액적이나 이런 거에서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 않은데. 나와봐야 알아요. 예, 사실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네네. 부분이 네네. 그 지역 내에서 이제 보통 이제 80% 이상, 95% 네네.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 사업을 이제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방법은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을 원한다는 거는 그쪽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의미예요. 노후화됐다는 거죠. 예, 노후화돼 있고 또 사업 시행을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 대부분의 집을 많이 철거를 다 했다. 남은 사람들이 그 허황된 이제 동네에서 이제 몇 집 만나면서 이제 산다. 이게 조금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금액도 만약에 매도 청구 아까 소송을 하게 네. 되면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그럼 네. 판결되나요? 이 매도 청구 소송을 네. 제기를 하면 이제 네네. 시행사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해서 네네. 이제 법원 소송을 통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은 이게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이제 시행사하고 이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네네. 매매 계약이 형성되었다고 이제 봐요. 매매 계약이. 예,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안 적었는데 예. 안 적어줬는데도. 예, 그게 이제 네네. 매도 청구 소송에서 이제 네네. 소송 제기하면은
이 매도 청구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이제 그 진행하면 우리가 이제 법률적 용어로는 형성권이라고 해서 네. 계약 관계를 형성시켰다. 이제 그런 권리라 해서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매매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고, 그러면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 판결문 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고? 물론 이제 토지주가 받아야 되는 예. 돈은. 물론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그냥 네. 공짜로 이제 토지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가져오는 건 아니고 네. 매매 계약이 형성되는 거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제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네. 이제 이 시가 감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감정 평가사들이 이제 네네. 평가된 가격을 네. 이제 이제 법원 제출하면 그 금액대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이 매매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뭐 재건축 시에 네. 조금 보통 시가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보통. 예. 근데 그러면 그 매도 청구하면은 조금 손해겠는데요? 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네네. 이게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를 하면 네네. 그렇죠. 감정 감정평가에 평가된 보면은. 금액은 이제 시가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이제 매도 청구하기 이전에 네네.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판매를 그 매도를 한 이제 그 전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네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오히려 이제 감정된 가격으로 하니까 시세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 그런 차이가 있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이 소송 기간이 좀 깁니다. 매도 청구 소송이. 대략 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뭐 지금 뭐 이제 각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네네. 아무리 빨라도 한 4개월 이상 걸리고요. 아, 4개월 정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아. 사업 시행사에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빨리 매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매도 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도 그 가격을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주고 이제 나한테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처리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계약서 적어줄 때 뭐 대략은 한 95% 안에 드는 게 조금 그래도 마음 편안해요. 그죠? 아니면은 예. 이것도 잘못하다 매도 청구하면 물론 중간에 협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시행사들이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소송 끝까지 하면 사실 네. 좀 못 받는 케이스도 네. 좀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네. 매도 청구 소송을 하려면은 네네. 이제 그까지 네. 뭐 소송하기 전에 이제 시행사에서 보통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네네. 협의를 많이 이제 요청을 해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못 이기 척 해줘야 예, 될 것 같은데. 협의를 끝까지 네. 안 하다가 네네. 네, 그런 이제 매도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 대상으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네네. 이제 그렇게 매도 청구 소송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송에서 또 끝까지 자기가 버텨서 네. 이제 계약을 이제 좋은 금액 받고 이제 매매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상당히 앞으로 조금 불안감도 있고 또 담이 좀 커야 됩니다. 네. 이게 맞네. 당장 이제 그런 이제 예. 매매하고 이 금액에 아쉬움이 있다, 돈이 금전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매도 청구 소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유가 있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약간 예. 변호사님 이야기 예. 들어보니까 뭐 하면 떴는데 보니까 아니 뭐 그죠? 해가지고 이길 성사는 없는 거네 약간. 소송 자체는 네. 그 대부분 시행사가 예. 사실 반드시 이기는 소송인데 네네. 그 결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PF 대출을 받은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네. 사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만약에 또 소장이 날아왔잖아요. 네. 그 날아왔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금액이 안 맞아요. 네. 그보다 좀 내가 좀 더 받아야겠다 예. 싶을 때 이제 뭐 변호사님 찾아가면 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 네. 절차를 네. 뭐 잘 진행을 하는데 만약 소송이 이제 네. 내가 대응을 제대로 안 해서 빨리 끝나면은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이 매도 청구 소송에서 이제 감정 평가된 금액을 바로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본인이 소송 절차를 유지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 돼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이 있으면 네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들을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 가격 협상은 또 이제 뭐 변호사와 상담을 이제 같이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별적으로 또 시행사하고 가격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도 청구 소송 이거 좀 몇 건 하셨나요? 예. 자주 하시는 겁니까? 뭐 자주는 아니고요. 저는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네네. 예, 시행사에서 이제 네. 매매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네네. 하자고 할 때 네네. 이미 그 단계에서 이제 뭐 보통은 제가 이제 계약 체결을 네네. 그 과정을 이제 아예 선임을 해서 이제 계약 체결 과정을 대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 대금에 관해서 협상도 하고 조건도 이제 새로 설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고객들이 뭐 어떻게 할 때 최대 이익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합니다. 네. 혹시 뭐 이런 거 질문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5% 안에 그 드시는 사람들 뭐 특징은 어떻습니까? 5%라면 이제 그 아까 매도 청구 네네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네네네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매도 청구 네. 소송이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이 소유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소송을 하고 또 주민등록 이제지를 찾아봐도 이 사람 어디 있는지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맞아. 그런 옛날에 경우에 뭐 상속을 받았다든지 뭐 예, 이런 사람들 예. 보고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또 일부는 정말 나는 재건축 자체를 싫다. 정말 원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뭐 이제 그 동네 애착이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예, 포함되고.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스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나가면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자기 예, 그 그런 분들은 사업권이네. 예, 사업권이 여기 이 지역하고 토지하고 이제 밀착이 되어 있는 분들은 네네. 사실 최대한 이제 그때 매도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끝까지 이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좀 최대한 이제 금액을 받고 싶어서 네. 한번 이제 끝까지 협의를 이제 높은 금액을 이제 매매금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 매도 청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조금 이 금액을 이제 많이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좀 담을 키워서 하신 분들인데 뭐 잘 되면 반필 더 좋은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무조건 이제 성과가 네. 딱 100% 나온다고 네.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도 네. 적당히 이제 이게 소송이란 게 진행하면서 이 또 분위기도 살펴봐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흐름을 잘 보면서 결국 이때는 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또 체결하고 너무 이제 거기 사업 시행자들이 좀 아주 이제 조금 너무 사업 시행자들이 네네. 적당히 좀 올려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금액을 줄 수 있는지 이 정도도 한번 좀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의 이제 사실 기술인데 네. 이러면 좀 오묘하기도 하고요. 좀 네. 상당히 좀 복잡해서 뭐 방송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 것 같습니다. 뭐 또 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가 이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바쁘신데 그래도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뭐 건강 주시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초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